안녕하세요. 직장인을 위한 마음학교 직장인 심스쿨 이주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숨통 처방석 스탑! 자기계발 이것 모르고 하면 실패의 지름길 이란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직장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슈, 나의 감정 다루기, 나를 이해하기, 나에 맞는 커리어 설계하기, 직장에서 관계 회복하기, 가정생활, 많은 이슈들을 제가 20년 이상 몸과 마음에 대한 공부, 그리고 명상과 심리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얻어낸 지혜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수업을 가진 많은 직장인 분들이 내가 정말 너무 많이 애쓰고 살았네요 라면서 가슴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제 숨통이 트인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노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방향성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하는 노력과 자기 개발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에디슨이 말한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의 메시지를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기사를 쓰자 에디슨이 혀를 끌끌 차며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1%의 영감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1%의 영감이 없다면 99%의 노력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였다. 근데 나의 이야기를 거꾸로 해석해서 다들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 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자서전에 썼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해석한 다른 분들은 그래서 하루에 1%의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으로 꼭 가져야 한다. 이렇게 또 해석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라는 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그 천성의 씨앗,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의 방향으로 99%의 노력을 했을 때, 1만 번의 노력을 했을 때 꽃이 필 것이고 그 꽃이 피었을 때 마음껏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방향과 맞지 않은 99%의 노력은 1만 번의 노력은 결과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직장인 마음학교, 직장인 심스쿨에서 나눠보고자 해요. 마음껏 쉴 여유를 잊은 채 노력하고 애쓰느라 지친 우리들, 나를 품기보다는 비난하기가 더 쉬운 우리들,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들, 아직도 내 적성을 모르겠어서 헷갈리는 우리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애씀없이 마음껏 행복하세요. 직장인을 위한 마음학교, 직장인 심스쿨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다원재능 심리학 박사이자 교수이고요. 심신통합치유 박사 과정 중입니다. 두뇌 개발과 상담 석사를 했고요. 심령연구소, 명상심리체화학교 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원재능 부모교육 아카데미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2016년에는 명상심리책 심력 마인드 이펙트라는 책을 냈고요. 20여 년간 해온 명상을 6단계로 심령 명상 6단계 프로그램으로 정립하기도 했습니다. 명상센터 운영과 명상교육, 컨설팅 등을 비롯한 명상과 심리 전문가로서 20여 년간 활동하고 있고요. 저의 지금 메인 역할은 명상 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원재능 심리진로 전문가, 부모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개인 코칭이나 연인, 부부 코칭, 가족 코칭,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의 외부 출강 또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명상과 몸과 마음에 대한 공부가 어느덧 저의 삶의 소명이 되었어요. 그 스토리는 또 차차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명상 수업과 심리 수업을 통해 삶의 도약과 긍정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시도록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알미 삶이 되어 최화하도록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마음학교 직장인 심스쿨 이주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헬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삶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행복하게 성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만 괴롭고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지요? 한국이어서 힘든 상황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이걸 뚫고 나오면 치열한 취업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요. 회사 들어가면 또 끝이 아니죠. 상사와 동료, 후배, 그리고 거래처에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든데 비전마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땐 정말 더욱더 힘들죠. 내가 바라온 삶, 그리고 내가 가졌던 꿈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살아내야 할 인생만 남아있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왜 나만 행복하지 않을까? 이제 한번 돌아볼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난 단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정말 돌아볼 기회가 있었나? 나의 꿈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있었나? 그리고 그 꿈을 지지받아 본 적은 있었나? 이제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될 때입니다. 직장인 마음학교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었던 이유와 그 이유를 찾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인 행복지수가요. 143개국 중에 118위라고 하죠. 세계 성인 행복지수 100점 만점에 평균 71점. 근데 한국 성인은 100점 만점에 59점이라고 합니다. 2015년 자료예요. 대한민국 청소년 행복지수도 최하위. OECD 회원국 10점 만점에 평균 7.6점인데 한국 청소년은 평균 6.57이라고 합니다. 불과 작년 자료입니다. 매우 오랜 기간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네요. 성인도 청소년도 행복지수 최하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위안이 되나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 행복은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고 분명 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나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왜일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행위들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목적은 결국 행복일 겁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이지 불행해지기 위한 행위와 선택은 아니겠죠.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느낌 또는 그런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주관적인 행복지수가 몇 년째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 그 이유엔 대한민국 사람들 간의 어떤 공통된 미싱 포인트,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